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네,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입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잖아요. 네. 청문회 이대로 안 열리고 끝나나?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청문회를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이해운 후보자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청문회 열리기 전에 이제 자료 송부 시한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대로 임명 강행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불법 탈법적인 일입니다만 그거 이외에는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청문회를 재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청문회 열리기 전에 미리 5일 전까지 자료 제출하시고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청문회는 어쨌든 열려야 된다는 생각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 국민들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운 네.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청문회가 지금 현재까지 열리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앞으로 열흘 내에 또다시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더라도 혹시라도 안 열리면 국민들이 특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데 검증할 기회를 알 권리를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 때부터 시작된 자료 제출 거부가 하나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됐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버티기로 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료 제출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그 제출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제출할 자료 없음. 이거를 제출한 자료로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개인정보라서 제출하기 힘듦. 이것도 제출된 자료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도 이해운 후보 같은 경우는 15.2%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26.7% 제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제출된 자료 중에 이런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정답 모름이라고 적은 거를 나는 답을 적어서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 제도에 무력화는 곧 독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리가 차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아예 의회모독죄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강하네요. 네, 그리고 그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자료나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거는 통과한 사람만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립니다만 여야가 함께 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성을 같이 담보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 견제나 권력 남용 방지 등의 어떤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에 별도 자료를 후보가 국회용 자료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백악관을 통해서 인사 검증했던 자료를 백악관이 국회에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해운 후보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몰랐던 건지 검증이 1차 안 된 건지 지금 나오는 의혹들. 네, 언론 정도가 하고 있는 언론이 아무런 자료 제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어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한 건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워낙 새로 생기는 재정 관련된 부처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기되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해훈 비망록이라는 거를 좀 언급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과연 이 후보자가 실제로 작성한 비망록인지 여부가 확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부분도 많은 질의가 맞습니다.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자 의원님께서 지금 만약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신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증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제안을 할 때 원래 이혜훈 후보가 가졌던 그 부분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고 이 보편적인 이 복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나눠주는 거는 동낭비라고 얘기했던 그 이혜훈 후보자의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장관 제안을 받은 건지 도대체 당신에게 장관을 하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장관 제안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원래는 이혜훈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체 얘기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부처고 뭐 경제 관련된 기조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비망록에 나왔던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유무 판단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본인인 것 같다라고 했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네. 뭐 자료 얘기하는 거 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핵심 자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어떻게 제대로 냈는지 세금의 재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재산 증식 과정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병적 기록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제대로 본인이 썼는지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자료 제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 장관이 반드시 자기 주무부처 관련된 내용을 무시하고 갔던 부분 이번 정권 들어서 네. 그런 거는 꼭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김민석 총리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김민석 방지법을 제출했는데 그때 처리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혜훈 방지법이 또 제출이 되더라고요. 아. 예. 국정감사에서는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나 참고인이나 증인이 거짓으로 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국정감사 매년 하는 국정감사보다도 수위가 낮게 돼 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넣어야 된다 국정감사 수준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국가 안보나 정말 국가 중대사적인 것 이외에는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번에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이 오늘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관련 보도들을 쭉 봤는데 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찾아오셨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단식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에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단합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어느 보도에서 했는데 그렇습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중심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죠. 그런데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권에 있어서의 그 검은 돈 유착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은 돈이 하나는 공천과 관련된 검은 돈이고요. 두 번째는 뭐 종교 유착을 통한 검은 돈인데 어쨌든 다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검은 돈이라는 거는 김병기나 이 김경 사례에서도 봤듯이 뭐냐면 그 검은 돈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메꾸기 위한 다른 부정한 행위들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1억 주고 서울시의원이 됐는데
본인이 서울시의원을 하는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족 관련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가서는 교육위원회 용역을 가족회사에 줬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돼서 가서는 가족회사가 SH의 집을 팔아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공천을 대가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돼야 되는 그런 법인카드, 동작구의 법인카드가 동작 구민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구의회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 김병기 의원 본인도 아니고 가족들이 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실제로 공천이 그냥 공천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돈거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거래까지 연결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침 올해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런 특검은 하지 않고 이미 작년에 탈탈 털었던 돈도 500억 이상, 사람도 500명 이상, 개월 수도 6개월 해서 이미 다 털고 울고 먹고 한 거를 다시 사람도 250명, 돈도 한 254억 들여서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사람과 이 돈을 그대로 들여서 지금 우리가 그 단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검은 돈 커넥션 깨는 거, 공천 뇌물 비리 끊는 특검, 그다음에 이 특정 종교하고의 유착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함께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검 얘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특검을 별개로 각각 하자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제안을 하셨는데 네. 앞서 출연하셨던 이제 박홍근 의원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동안에 특검비, 그러니까 특검에 들어간 예산 너무 많이 썼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면서 왜 그거를 별도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정교 유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방금 안 해도 되는 돈 과거에 500억 썼고 이번에 다시 251억 배정된 걸 얘기했습니다. 그거 써버렸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특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자백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네. 특검을 따로 하자고 얘기하냐면요. 네. 통일교 문제는 이미 그 앞서 특검에서 나왔었습니다. 8월 달에. 그런데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서도. 그러면서 이 실제 뭐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민주당의 실세 국회의원들 뭐 그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특검 마무리될 때까지도 우리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두 개를 묶어 놓으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치 이 특검에서는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통일교 얘기는 빼고 다른 일로 바쁜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혀졌고 그 증거와 증언이 나왔던 특검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 첫 일정으로 단식 농성장 방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반응은 지금 없어요. 예,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장 대표께서 지금 단식하신 지가 일주일이 넘어서 네, 이제 일주일 접어들어서 네.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어디 괜찮냐, 독감 걸린 건 아니냐, 혹시 코로나 걸린 건 아니냐, 의원들끼리 아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묻는 게 그게 그냥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다음에 야당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 정치권 검은 돈 그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기침 한 번 해도 괜찮냐고 안부 물어봐야 되는데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투정이냐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지경까지 나간 거는 현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여야 단절과 그다음에 야당 무시의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는 어쨌든 여야 모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인간적인 그런 그 안부를 묻는 기본적인 안부를 묻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이제 그다음에 정책적인 논의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안부를 묻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고 조롱하는 거 그러면은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빨리 건강 추스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는 그 여러 라인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로텐도홀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자리인데 네. 그거를 무시를 하다니 인간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이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날 사실 그 몇 시간 전에 당 윤리위가 단계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지금 상황에서는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뭐 조작이 있지만 이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또 발언을 하셨는데 아직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 현장을 찾지는 않았어요. 이번 사태로 이 지금 그 당 윤리위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와 관련된 부분이 좀 당내에서도 어떻게 좀 추스려지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현재는 네. 명확하게 전선이 민주당과 여당을 향해서 이제 두 가지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기가 그 세 개 특검 무리하게 연장시키는 거 국회 통과도 시키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사인까지 한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쌍특검 중에서 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 전 시장이 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의원님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특검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특검을 하고 네. 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특검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피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아까 통일교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그 DB 관리하는 회사로까지 우회 압수수색해서 다 가져갔는데 진술 확보는 여야 거 같이 확보하고 자기들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시 의원입니다. 김경시 의원은 본인의 녹취록에 따르면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3,000명이나 입당시키고 뭐 그 몇천만 원에 대한 당비 대납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그 공모하는 김경시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간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카더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강선호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죠.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고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가 지금 보면은 그 관련된 세 사람 예, 강선호 의원, 또 김경시 의원, 또 전 사무국장이라는 이 3인의 진술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나오는 제목들만 읽어봐도 뭐 평가가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늑장 수사,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냐, 뭐 소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불러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해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특검도 이제 통일교 관련돼서 숨겼지만 나온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찰 수사도 보세요. 우리가 제일 눈으로 버젓이 봤던 게 뭡니까?
본인이 공적으로 CES에 참가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출국하고 걸어서 나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SNS 탈퇴를 하고 뭐 들어오고 이거를 그냥 뭐 보조시 놔두는 거를 보고 있었던 경찰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진실 규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냥 단순하게 공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김경시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대원칙이었던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이 있었고 네. 그 대원칙에 따라서 컷오프 된 걸로 강선우 의원 녹취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천을 준 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게 과연 강선우 의원 한 명이 공천심사위원회에 가서 얘기한 걸로 끝난 건지 김병기 당시 간사가 어떤 작동을 했는지 뭐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은 본인들 손으로 컷오프 시켰던 사람을 하루 만에 단수 공천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돈이 언제 갔다 언제 왔냐 이런 그 한 가지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공천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만은 맡겨둘 수가 없다. 근데 김경시 의원의 경찰 수사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그 카드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식당에 경찰이 가본 적조차 없었는데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심지어도 어제 경찰들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그 식당 방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여의도에 있는 식당들은 방문해 놓고서 또 동작구에 김병기 의원 집 앞에 있는 2개 식당은 역시 압수수색하지 않은 걸로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찰들이 욕을 먹으면서도 안 하고 있지?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과거의 수사를 덮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본인들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도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요. 네. 민주당의 의원들이 나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돼 있는 그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도 다 넣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공천 뇌물이 명확하게 있었고요. 헌금이란 단어는 더 이상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 때 뭐 돈이 든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 공천을 대가로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차치하더라도 다 같이 하십시다. 예, 그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7개 당 대표를 오찬 간담회로 불렀는데 안 가셨잖아요. 이제 장경욱 대표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독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한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가 단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찌 됐든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저렇게 길게 일주일째면 사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이 여야가 이 해법을 좀 찾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그 단독 영수회담 이런 부분도 장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단식으로 내건 2가지 부분 검은동 커넥션 끊는 거에 대해서 뭐 여당 지도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여지를 보여준다면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네. 달성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네네. 앞서 이제 그 여러 야당 대표와 식사를 했다라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이 그 무리하게 이미 끝났던 3대 특검을 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하는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고 바로 그 순간 장동혁 제1야당 대표는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 그때 본인들은 대통령실에 불러서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예.
분명히 예고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무시를 넘어서서 조롱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천하람 대표가 필리버스터 열 몇 시간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의견은 전달은 했는데 적절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 네네. 뭐 여야 영수회담이다라는 그런 그 형식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느냐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당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한 2년 동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협상도 하고 달래고 주고받고 하고 뭐 했었는데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던 더 이상 특검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 지금 문제됐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었는데 뭐 정청래 당대표가 반대했더니 본인들이 협의했다라고 그런 일이 기자회견 있었죠. 해놓고도 왜 엎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해놓고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해놓고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국회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여권이지 않나. 그럼 사람 목숨 살리는 것도 여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자기들 말 잘 듣는 그런 사실은 어용 야당 불러놓고 웃으면서 식사한 장면도 국민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 불러놓고 야 너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식사를 하고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게 정치가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재판 선고 과정이 이제 생중계됩니다. 지금 결과가 일단은 구형량이 징역 15년인데 이번이 이게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법원 결정이라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걸로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했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선고도 생중계했는데 그때 이제 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게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열릴 거니까 양쪽의 법리를 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날씨 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